네, 안녕하세요. 신체털기 오수성입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G70을 가져왔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지난해 10월 나온 모델이죠. 이게 디자인이 이제 많이 바뀐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린 모델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1세대 모델은 이 두 줄 라인이 앞에는 같이 붙어 있다가 뒤에서 커지는 그런 형태였고, 이제는 아예 G80처럼 딱 분리된 그런 쿼드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분들은 좀 차가 스포티하지 않아 보인다? 네. 외관이 좀 이 고성능 차들은 좀 강해 보이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제네시스의 그 디자인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잘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쿼드 램프이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G80하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게 됐습니다. 딱 봐도 옆에 있으면은 저게 같은 차 라인업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통일성이 이제 느껴지게 됐죠. 근데 이 램프를 옆에서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잘 몰랐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앞에서 보일 때 램프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위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딱 쳐다본 사람한테는 한 요 정도만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한 뼘 조금 넘게. 아무래도 그래서 헤드램프가 좀 짧아져서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분들도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팅 라인들이 지금 헤드램프 옆 끝단에도 지금 걸쳐 있고, 요 위에도 제네시스 라일 바로 위에 지금 요 절개면이 들어갔죠. 근데 최근에 내놓았던 현대차 그룹의 차들은 GV70도 그렇고 파팅 라인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GV70에는 있던 그 눈썹 디자인도 파팅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없습니다. GV70은 본넷이 여기 끝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살짝 가렸죠. 그래서 눈썹 디자인이 나온 건데, 이 차는 지금 이전 모델에서의 그 파팅 라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요 부위에 이제 장식이 하나 있었는데, 크롬으로 된 장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여기에 이제 엔테이커가 들어갔고, 브렘보 브레이크 빨간색 캘리퍼로 해서 약간 더 스포티한 느낌은 주는 것 같아요. 후면도 특징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쿼드 램프 그대로 들어가고, 배기구가 양쪽에 두 개가 달립니다. 쿼드 램프와 배기구 두 개, 이렇게가 외관적인 특징. 기존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확 달라진 건 아니죠. 어차피 부분 변경 모델은 기존 모델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씩 포인트 변화를 주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왜냐면 그냥 딱 지금 제 상태 키에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 클러스터 달려있고, 기본형도 8인치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거는 풀옵션이라서 지금 기본형 사이즈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형도 3.5인치에서 8인치로 좀 커졌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약간 더 커졌고요. 요게 이제 약간 경사져서 이제 돼 있던 게 커지면서 수직으로 올라서 직사각형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HAD 기능, 차로 유지 보조하는 그 기능이 이제 더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에 그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버튼이 생긴 게 차이가 있고, 주행 모드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번엔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갔다는 거. EPS 자세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꺼지고요. RPM도 더 높게 가져가 줍니다. 그 외에 실내는 똑같습니다. 이전 모델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컵홀더 모양도 똑같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나 뭐 기어 레버 노브나 뭐 이 버튼류도 다 똑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좀 넓고 이 턱이 있어가지고 뭐 좀 폭이 넓은 뭐 노트 같은 핸드폰들을 놓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걸리는 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G70이 뒷좌석 얘기가 좀 있는 모델이죠. 보셨다시피 앞좌석을 지금 제 키에 맞춰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좁아요. 딱 무릎 공간은 차라리 주먹 한 개 살짝 안 되겠는데 발을 놓기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물론 요 밑에 발끝이 들어가지긴 하는데 발목 주변이 이제 걸려가지고 공간이 성인이 타기엔 좀 답답하다. 전 누가 차 태워줬는데 뒤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딱 가방 정도 꽂아놓기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여기 파워올렛이 하나 있는데 USB 포트네. USB 포트로 바꿔놓은 포트가 하나 있고 공조장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트렁크는 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영리한 것 같아요. 이게 볼 때 훨씬 깔끔한 것 같고, 애초에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가 깊게는 되어 있는데 높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물건을 막 그렇게 싣고 다닐 그런 용도의 차는 아니니까요. 애초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G70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를 이제 일반적인 주행 모드죠. 그걸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조작감에서는 약간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묵직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가벼운 게 더 운전하기는 쉬워서 선호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이건 호불호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아직 도심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G80, GV80 뭐 이런 모델들의 차로 유지 보조 기능 HADA2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로를 잃고 이제 중앙을 맞춰서 유지하면서 달리는 그런 기능이죠. 주변 차들도 감지를 하고 좀 곡선이 큰 구간에서도 차선을 끝까지 인식을 하고 속도를 낮춰도 이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G7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래 기능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코너가 좀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이게 그냥 이걸 놓치더라고요. 차선을 놓쳐버리고 저속에서 뭐 GV80이나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멈춰설 때까지도 이제 차선을 인식을 하면서 중앙을 유지를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없다. 인식이 잡혔다 풀렸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뭐 이제 완만한 도로에서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만, 이 기능을 뭐 핸드폰을 잠깐 보거나 아니면 딴짓을 잠깐 하거나 이렇게 믿고 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속 전방주시하면서 약간의 조향을 도와준다? 이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차를 타고 G80 정도 급의 그런 HAD 기능을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최고 출력이 270마력에 최대 토크가 52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순간적인 토크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외제차의 뭐 IS 스포츠카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지간한 외제차에 뭐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토크감을 보여주고요. 스포츠카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GT카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장거리를 내가 뭐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속도를 내면서 편하게 가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스티어링 휠에 이제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이 직접 들어갔다. 네, 이전에는 이제 그 기능이 없었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 차로 이탈 방지는 있었어도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자체는 이제 좀 빠져있다 보니까 버튼이 이제 없었는데 스티어링 휠에 그 버튼이 들어오면서 이제 운전이 좀 더 편해졌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파워트레인도 이전하고 똑같고 그럼 외관하고 뭐 버튼 하나 더 달리고 이런 거밖에 달라진 게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행 모드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70은 좀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타는 차다 보니까 요 이제 에코, 컴포트, 스포츠에서 스포츠 플러스가 추가가 됐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이제 계속 RPM을 높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변 배기도 추가가 돼서 배기음이 정말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모드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컴포트인데 배기음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소나타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약간 달라집니다. 웅웅거리면서 우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은 또 약간 더 커지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스포츠 플러스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스포츠 모드만 놓고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페달을 깊게 밟는 정도에 따라서 정말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도 조용하죠? 좀 요런 느낌의 솜이 좀 난다. 배기음이 이렇게 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전에 G70을 사셨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가변 배기를 많이 하셨던 거로 알아요. 사제 튜닝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순정으로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튜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RPM이 3000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포츠에서는 RPM이 2000 정도였습니다. 2000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계속 가속 페달 안 밟아도 3000 정도 유지가 되네요. 레이싱 쪽이나 취미가 있고 하는 분들은 뭐 BMW 3 시리즈라던가 뭐 이런 차들을 사서 트랙을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G70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급까지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겠다. 국산차라고 해서 이제 뭐 느리고 연비에만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고성능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 클러스터다 보니까 약간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구조는 그대로고 이제 7000, 8000 RPM에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정도만 달라졌다는 거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차 털기 제네시스 G70을 타봤고요.
일상에서 좀 편하게 타면서 동시에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싶은 분들한테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성인 둘이나 뭐 이렇게 타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뒷좌석은 약간 좁은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이제 GT카, 약간 스포티한 GT카로 봤을 때 뭐 비슷한 급의 외제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메리트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차 털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